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19회차 K리그 EPL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이 승무패에 들어옵니다. K리그 1 1부 리그 경기가 4경기가 들어오고 K리그 2 2부 리그 경기가 2경기가 추가가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8경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풋볼 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늘 그래왔듯이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까지 다뤄드리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까지 빠르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19회차 같은 경우에는 내일 토요일 낮 1시 50분까지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미리 픽을 갈무리 하셔서 늦지 않게 구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풋볼살롱의 승무패 19회차 최종픽은 32,000원짜리 픽을 들고 왔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최종픽만 그대로 가져가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떨어지십니다. 최근에 현미경 분석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종픽뿐만 아니라 제가 투폴 추천이나 독식픽 추천으로 추천드리는 픽들이 이변 결과가 굉장히 많이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에 집중을 하셔서 독식픽이나 투폴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나만의 픽을 만드신다면 충분히 적중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1부만 보시고 2부는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1부와 2부를 모두 보셔야 균형 잡힌 픽이 완성이 됩니다. 또한 재생 속도를 1.25배로 돌려서 시청을 하시더라도 듣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소화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많은 분들께서 합류를 해주고 계십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으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을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픽뿐만 아니라 아래 살롱 코멘트를 통해서 전술 분석까지 곁들여 놨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셔도 빠르게 전술 분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경기 조합픽을 적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에는 풋볼살롱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프로토 조합픽과 더불어서 분석 내용을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는 풋볼살롱이 자료를 일방적으로 제공을 하는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자료를 공유를 하시는 쌍방향 소통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토토를 건전하고 소소하게 즐기시면서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한 다양한 혜택을 확인을 해 보신 뒤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19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리버풀과 사우스햄튼의 경기입니다.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를 먼저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부터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1부만 보시고 2부는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1부와 2부 모두 시청을 하셔야 다부지고 야무진 픽이 완성이 된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리버풀 같은 경우가 최근에 다잡은 승리를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뉴캐슬과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는데 극장골을 내주면서 승점 1점에 그쳤습니다. 이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지난 주말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노스웨스트 더비 경기가 취소가 되면서 일주일가량 풀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빵빵하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원래는 홈 구장인 안필드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리버풀인데 올 시즌만큼은 패배가 6패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난 1월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0대1 패배를 당했던 리버풀인데 당시에 리버풀 출신의 공격수 데니 잉스가 친정팀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런데 이 잉스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크나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5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 54점으로 7위에 처져 있는데 4위 첼시와는 승점 차가 7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우스햄튼을 잡아서 승점 3점을 추가를 해야지 막판까지 챔피언스 리그 티켓 경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우스햄튼의 경우에는 리그 15위로 사실상 1부 리그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우스햄튼이 지금 주포인 데니 잉스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골 결정력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 원정에서 실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점이 38골로 EPL 최다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꼴등 셰필드보다도 3골이나 더 허용을 하는 허벌창 수비이기 때문에 홈에서 마누라 트리오를 앞세운 리버풀의 화력을 사우스햄튼이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리버풀이 지난 맨유와의 경기 일정 취소로 인해서 체력적으로 우위에 서 있습니다. 이 1부 리그 잔류를 확정한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리버풀이 훨씬 더 앞설 것으로 보이고 이 살로만 뉴스에서 제가 사우스햄튼의 핵심 수비수 베스테르고르가 지난 레스터 시티전에서 퇴장을 당해서 이 출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알아보니까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사우스햄튼이 판정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 그 항소가 받아들여지면서 이 출전 정지 징계가 풀렸습니다. 따라서 핵심 수비수인 베스테르고르가 리버풀전에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우스햄튼이 주포인 잉스 선수뿐만 아니라 리버풀에서 임대로 데려온 미나미노까지 임대 조항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핵심 미드필더 로메오까지 장기 부상인 상황에서 공격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우스햄튼이 수비 뒷공간 노출이 취약하기 때문에 원정 실점 1등 팀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리버풀이 자랑하는 마누라 트리오가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지금 20골로 토트넘의 해리 케인 선수와 치열한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동기부여적인 측면 속에서 살라 선수가 득점을 해준다면 리버풀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향한 희망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8번은 그래서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전북과 수원 삼성의 경기인데 승패 투포를 잡으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이 직전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최근 3연속 무승부 수렁에 빠졌습니다. 모처럼 일류첸코 선수가 5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했지만 이 한교원과 이승기가 빠진 공백을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한교원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말을 했고 이승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출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수원 원정에서는 3대1 깔끔한 승리를 거뒀던 전북이고 최근 10경기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수원에게 8승 2무 0패로 패배가 없는 것이 전북입니다. 이 특징적인 것은 전북이 제주나 강원 같은 조직적인 3백 수비를 쓰는 팀에게 모두 무승부를 거뒀다는 점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수원 삼성이 지난 1차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민상기나 헨리 같은 주축 수비수들이 대거 부상해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수원이 작정하고 걸어 잠근다면 특유의 3백에 고전을 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원의 경우에는 포항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한석종과 공격수 김건희 선수가 부상으로 이번 전북전에 나설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주장인 김민우 선수가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성근 선수가 퇴장 징계에서 복귀를 하기 때문에 김민우와 최성근이 중원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수원이 자랑하는 빡빡한 중원 수비 블록을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난 전북과의 맞대결에서 최전방 공격수 정상빈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었는데 이 정상빈 선수가 최근에 수원의 선수비 후 역습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북이 아직 정상빈을 상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상빈 선수의 화끈한 돌파나 저돌적인 경기 스타일에 당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북이 지난 제주전에서 안현범, 정우재 양쪽 윙백에게 굉장히 고전을 했는데 수원 역시 3백
윙백을 기반으로 그에 못지않은 이기재와 김태환이라는 공격적인 윙백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전북이 3백을 상대로 고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전북이 최근 3연속 무승부 늪에 빠져 있습니다. 제주와의 2연전에서 모두 무승부에 그쳤고 천적 강원과의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거뒀는데 두 팀의 특징 모두 조직적인 3백 수비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1차전에서는 전북이 조금은 허무하게 이 승리를 거뒀는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최보경 선수의 헤딩 선제골이 일찍 터지면서 수월하게 주도권을 쥔 부분이 있는데 이번 2차전 같은 경우에는 민상기나 헨리 같은 주축 선수들이 대거 수비 쪽에 돌아오기 때문에 수원이 작정하고 3백 수비를 펼친다면 전북의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 쉽게 뚫어낼 수 있을지 의문감이 듭니다. 역습 천병인 정상빈도 지난 1차전 전북전에서 빠졌었기 때문에 이 정상빈 선수의 특유의 저돌적인 돌파와 역습 공격에 전북 선수들이 당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제주전에서 전북이 제주의 윙백 안현범과 정우재를 막는데 애를 먹은 것을 봤을 때 그에 못지않은 공격 본능이 있는 수원의 양쪽 윙백 이기재와 김태환이 활약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전북이 부러진다면 4연속 무승부는 힘들어 보이고 의외로 패배로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매치업입니다. 지난 제주전에서 세트피스 수비에 의외로 약점을 보였던 전북이기 때문에 수원이 이기재의 날카로운 프리킥 코너킥 혹은 염기훈의 날카로운 프리킥 코너킥을 활용한 세트피스 한 방을 앞세운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울산을 3대0으로 잡아낼 때도 선제골이 세트피스 프리킥 이기재의 프리킥 한 방에서 시작된 김건희의 세트피스 헤딩골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흐름이 나온다면 울산을 완파했던 수원이 전북을 잡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북의 승리 사이드도 가져가야 하는 것은 전북이 수원의 최근 상대전 정면에서 압도적인 면이 있고 수원의 3백 수비가 제주의 3백보다는 압박 강도가 그렇게까지 빡세지 않기 때문에 전북이 압박이 없을 때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특유의 가둬놓고 패는 경기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방적인 양상도 보이는 경기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승패 투포를 잡으면서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K리그2 경기로 경남과 전남이 맞붙습니다. 승무 투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이 직전 이랜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3경기 2승 1무 상승세를 탔습니다. 이 상승세의 중심에 있는 선수가 최광훈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원래는 측면 수비를 보다가 최근에 중앙 미드필더로 보직을 변경을 하면서 경남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최강훈이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장혁진과 더불어서 안정적인 미드필더진을 구축을 했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공격진의 컨디션도 덩달아 살아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격진에는 지금 용병 에르난데스 선수가 4골이나 넣어주고 있고 국가대표 공격수인 이정엽 선수가 최근에 골맛을 보면서 발끝 감각을 예열을 마쳤습니다. 고경민 선수 역시 2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최강훈 시프트로 상승세를 탄 경남이 전남을 상대로 쉽게 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도 3승 5무 2패로 팽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매치업이고 경남의 설기현 감독이 전남전을 대비해서 직전 이랜드 원정에서는 백성동과 황일수 선수를 선발해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부분적인 체력 안배도 이루어진 것이 경남입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특유의 꾸역승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대전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전남 역시 경남 못지않은 상승세인데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승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무승부가 많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전남인데 이 최소 실점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랜드 안양과 함께 7실점으로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공격력이 조금은 빈곤합니다. 10경기에서 9골밖에 넣지 못해서 뒤에서 3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주장인 이종호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공격 옵션 카드가 한 장이 늘어났고 1차전 경남과의 홈경기에서는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전남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격 상황에서 이 조직적으로 공격 작업을 만드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굴절골이나 롱스로인 그리고 용병들의 우당탕탕 골이 조금 많다는 점에서
하면서 이 공격적으로 전남이 경남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매치업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경남과 전남의 1차전 당시 경남의 최강원 선수가 미드필더가 아니라 측면 수비수로 기용이 됐었고 그 경기에서 경남이 한 골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강원 선수가 측면 수비가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로 들어오면서 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남 또한 특유의 끈끈한 축구와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패하지 않는 축구를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팀의 최근 상대 전적을 고려하면 이 무승부는 베이스로 깔고 가야 할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만 경남이 직전 경기에서 황일수나 백성동 같은 선수들의 부분적인 체력 안배에 들어갔고 최근에 공격수 이정엽과 고경민의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중원의 최광훈과 장혁진 조합과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면 충분히 홈에서 전남을 상대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남이 수비는 좋지만 확실히 공격,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조직적인 공격 전술이 부재해 보이고 특유의 우당탕탕 골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남의 최대치는 특유의 꾸역 무승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10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울버햄튼과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울버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울브스가 직전 웨스트브로미치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핵심 공격수 페드루 네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에 공격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울버햄튼입니다. 올 시즌 주포인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일찌감치 아웃이 됐고 그 히메네즈 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소시에다드에서 데리고 온 윌리안 호세 공격수가 13경기에서 한 골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울버햄튼은 지난 시즌만큼의 활약이 나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젊은 공격 자원인 파비우 실바 선수가 최근에 5경기 2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고 아다마 트라우레 선수가 최근에 5경기 1골 2도움을 올려주고 있다가 2경기째 침묵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1월 브라이튼 원정에서는 3대3 난타전 끝에 무승부에 그쳤는데 특징적인 것이 울버햄튼이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 팀인데 이상하게 브라이튼만 만나면 승리가 없습니다. 마치 지난 승무패 경기에서 볼로냐와 피오렌티나의 매치업처럼 피오렌티나만 만나면 작아졌던 볼로냐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울버햄튼 역시 브라이튼과의 맞대결, 최근 맞대결을 보시면 4무 2패로 승리가 없고 홈에서도 2무 1패로 조금은 무승부가 많은 맞대결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브라이튼은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원정에서 강점을 보이는 팀이고 직전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사실상 1부 리그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순위가 14위인데 4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강등권 18위 풀럼과 승점이 10점 차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래도 승점 1점 이상이라도 따놔야 안정적인 잔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울버햄튼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한 울버햄튼 보다도 승점 획득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튼 역시 지금 웰백 선수를 제외하면은 닐 무페나 트로사르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양팀 모두 공격진의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무승부까지 가져가면은 안정적으로 패스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공격진 컨디션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무승부도 그려지지만 과감하게 브라이튼 쪽을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브라이튼이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강세인 면이 있고 울버햄튼을 상대로도 상대 전적면에서 패배가 없는 흐름이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승점 획득에 대한 열망이 조금 더 커 보이고 울버햄튼은 지금 핵심 공격 자원인 네투 선수가 빠지면서 가뜩이나 약한 화력이 더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즌 초 중반을 거치면서 누누 감독이 3백에서 4백으로 무리하게 전환을 하면서 선수들도 전술적인 혼란을 야기를 했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 디오고 조타 선수나 도어티 같은 핵심 자원들이 빠지면서 전력이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천적 브라이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고, 반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꼴찌 셰필드 원정에서 덜미가 잡힌 적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면은 지금 첼시, 에버튼과 무승부를 거뒀고 리즈, 뉴캐슬을 상대로는 완승을 거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간다면 브라이튼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번리에게 0대4 완패를 당했고, 직전 경기에서는 강등권 웨스브로에게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브라이튼보다 확실히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를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겠고, 폴더스의 여유가 없으시다면 저처럼 울버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 빌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의 경우에는 1부 리그 잔류를 일찌감치 확정을 지었는데 유로파 리그 경쟁을 펼치기에는 승점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점 획득에 대한 동기부여 자체는 맨유보다는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아스톤 빌라의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그릴리시 선수가 장기 부상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릴리시가 빠진 상황 속에서 아스톤 빌라가 3승 3무 5패로 나름대로 선전을 하면서 1부 리그 잔류를 안정적으로 성공을 했고, 이 그릴리시 선수와 더불어서 측면에 트레제기 선수까지 부상 중에 있기 때문에 빌라가 자랑하는 화력이 조금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포 와킨스 선수가 최근 5경기에서 3골 1도움으로 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엘가지 선수 역시 최근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공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공동 5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스톤 빌라의 세트피스를 주의하지 않는다면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맨유의 경우에는 지금 직전 AS 로마 원정에서 2대3 패배를 당하긴 했는데 1차전 6대2 대승으로 인해서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펼쳐진 로마 원정에서 솔샤르 감독이 주축 선수들을 대거 끌고 원정을 떠나는데 그래도 교체 카드를 적절히 활용을 하면서 체력 안배에 들어갔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유일한 무패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정 깡패 맨유가 빌라를 상대로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체력적인 누수가 조금은 있어 보이고, 그래도 에딘손 카바니 선수가 최근 6경기 7골 2도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역시 2경기에서 2골 3도움으로 부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화력적인 면에서 맨유가 빌라를 압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1995년 이래로 홈구장인 빌라파크에서 맨유를 상대로 승리가 없는 것이 빌라입니다. 빌라의 경우에는 에이스 그릴리시가 빠진 상황에서 선전을 하면서 1부 리그 잔류에 성공을 했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승 경쟁은 사실상 힘들어졌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리그 2위를 사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빌라전 이후에 이틀 간격으로 지금 레스터시티와 리버풀을 만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레스터와 리버풀이 상대적으로 강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빌라를 상대로 전력 투구를 해서 승점 3점을 확보를 할 수 있다면 레스터와 리버풀 경기에 관계없이 2등 사수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빌라전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맨유가 승점 70점으로 3위 레스터시티와의 승점차를 7점으로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2위 수성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빌라전에 전력 투구를 하면서 승점 3점을 맨유가 따낼 것으로 보이고, 최근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카바니를 앞세운다면 빌라가 홈에서 실점이 증가한다는 점을 살로만 뉴스에서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맨유가 원정 깡패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2번 경기는 빌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웨스트햄과 에버튼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햄이 순위가 5위까지 끌어올리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향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승점 차이가 첼시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남은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다면 깜짝 챔피언스리그 티켓 확보까지 가능한 것이 웨스트햄입니다. 직전 번리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고 부상에서 돌아온 안토니오 선수가 번리를 상대로 2골을 넣어주면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맨유에서 임대로 이적한 링가드 선수가 최근 3경기 연속골을 넣다가 2경기째 침묵을 하고 있고 웨스트햄은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데클란 라이스 선수가 부상 중인데 그래도 라이스 선수가 빠진 이후에 5경기에서 3승 2패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에버튼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고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2승 1무 3패로 상당히 팽팽한 매치업이고 세트피스 득점과 역습 득점이 상당히 강한 것이 웨스트햄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것이 웨스트햄이고 역습 상황에서도 5골이나 넣어서 역습 득점이 2등에 해당이 되는 웨스트햄입니다. 이 에버튼의 경우에는 직전 빌라와의 홈경기에서 1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지금 순위가 8위까지 쳐져 있는데 산술적으로는 유로파리그 티켓 경쟁이 가능하지만 이 위로 지금 리버풀이나 토트넘 같은 강팀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로파리그 티켓 경쟁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원정에서 성적이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이 홈구장인 구디슨 파크에서는 올 시즌 5승밖에 거두지 못한 에버튼이 원정만 가면은 10승 3무 3패로 원정 성적이 3위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원정만 가면은 짠물 수비가 발동이 돼서 원정에서 최소 실점 공동 3위를 달릴 정도로 막강한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에버튼도 웨스트햄과 마찬가지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이 굉장히 많아서 웨스트햄에 이어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고 최근에 주포 칼버트 루인 선수가 3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부활에 성공을 했는데 이 칼버트 루인을 제외하고 히샬리송 선수가 8경기째 무득점 늪에 빠져 있습니다. 플레이메이커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는 종아리 부상으로 직전 경기에서 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웨스트햄전에서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챔스 티켓 경쟁이 유효한 웨스트햄이 훨씬 더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위로 리버풀이나 토트넘 같은 강팀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양팀 모두 EPL에서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골을 넣는 팀이기 때문에 의외로 서로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공이나 역습 상황에서의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 공격진의 컨디션을 보자면 링가드나 안토니오 같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은 웨스트햄의 역습이 에버튼보다는 훨씬 더 날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웨스트햄의 경우에는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라이스 선수가 부상 중에 있지만 라이스가 빠진 상황에서도 3승이나 거뒀을 만큼 조직력 자체가 살아있고 따라서 웨스트햄이 링가드, 안토니오를 앞세운 돌격 앞으로 특유의 역습 한 방으로 한 골차 신승 정도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에버튼이 원정만 가면은 특유의 짠물 수비와 함께 호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치로는 무승부까지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19회차 현미경 부석 마지막 경기는 아스날과 웨스브로의 경기인데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독식픽으로는 아스날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의 단통 패배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새벽에 펼쳐진 비아레알과의 홈경기에서 아스날이 0대0 무승부에 그치면서 유로파리그 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리그 순위가 9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로파리그 티켓 경쟁이 끝난 상황 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에 사활을 걸었어야 하는 아스날인데 이 비아레알과의 홈경기에서 아쉽게 0대0 무승부에 그치면서 선수단의 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티어니와 라카제트라는 공수에 걸쳐서 핵심 자원들이 부상해서 비아레알전 복귀를 했기 때문에 웨스브로전에 출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티어니 선수와 라카제트 선수가 지난 웨스브로 원정에서 4대0 승리를 거뒀을 때 각각 1골 1도움과 2골을 넣으면서 맹활약을 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티어니와 라카제트까지 돌아온다면 아스날이 기본적으로 홈에서
강등이 거의 확정이 된 웨스브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웨스브로 역시 최근에 5경기 2승 2무 1패로 늦게 발동이 걸린 모습이 있는데 사실상 강등이 유력해졌습니다. 지금 순위가 19위인데 16위, 17위 번리 뉴캐슬과 승점 차가 10점이 나고 있습니다. 4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10점이 나고 있기 때문에 웨스브로가 잔류를 하기 위해서는 번리와 뉴캐슬이 남은 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하고 웨스브로는 전승을 거둬야 하는 이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의 수가 충족이 되어야만 웨스브로가 잔류에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웨스브로 역시 지금 의욕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마테우스 페레이라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191cm 장신 공격수 디아뉴 선수가 뚝배기 한 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스날을 만난 다음에 리버풀, 웨스트햄, 리즈 유나이티드를 만나는 강행군이기 때문에 어느 한 팀도 쉬운 상대가 없습니다. 따라서 웨스브로는 무승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대치가 나오면 승리가 나올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독식을 노리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아스날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비아레알전 통안의 무승부로 유로파리그 탈락을 한 아스날입니다. 산술적으로 유로파리그 티켓 경쟁을 펼칠 수는 있지만 사실상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행도 좌절이 됐기 때문에 지금 팬들이 이 경기장에서 선수단 버스를 막아 세울 정도로 분노에 찼다고 합니다. 웨스브로 역시 산술적으로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잔류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아니면 도 양상이 나올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아스날 사이드를 가는 것은 아스날의 특징이 상대 전적면이나 상성면에서 우위를 보이는 팀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상승세를 탔던 뉴캐슬이 아스날을 상대로 무기력하게 0대2로 패배를 당했던 것을 고려하면 아스날이 뉴캐슬을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강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웨스브로와의 상대 전적에서도 아스날이 압도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전적 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팀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아스날이 부상에서 돌아온 티어니와 라카제트를 앞세운다면 충분히 이 승리를 거두면서 유종의 미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분노한 팬들이 선수단 버스를 막아 세웠기 때문에 아르테타 감독 입장에서는 남은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고 최대한 높은 순위로 시즌을 마쳐야지 이 목숨줄을 연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웨스브로 원정에서 4대0 완승을 거뒀을 때도 웨스트브로미치의 엘러다이스 감독이 부임을 한 이유이기 때문에 엘러다이스 감독 특유의 뻥축구에 적응이 되어 있는 아스날입니다. 다만 제가 독식픽으로 아스날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웨스트브로미치가 경기력 자체가 괜찮고 마테우스 페레이라라는 에이스 선수가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대0, 0대4 완패를 당했을 때와는 선수단 구성도 많이 달라진 것이 엘러다이스 감독이 특유의 뻥축구를 구사를 하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버텨줄 수 있는 장신 공격수가 필요한데, 당시에는 아스날을 상대할 때 이 디아뉴 선수 191cm의 디아뉴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아뉴 선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엘러다이스 감독이 원하는 뻥축구 체계가 갖춰졌고, 이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터키 대표팀에서 활약을 하는 요쿠슬루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라리가 셀타비고에서 임대로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다부진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엘러다이스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이 대거 합류를 한 웨스브로가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준다면 기세가 꺾인 아스날을 상대로 최대치로 승리까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저처럼 안정적인 픽을 구성을 하실 분들은 아스날의 단통 승리를 가보실 것을 추천드리겠고, 독식을 노리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아스날의 단통 패배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9회차 현미경 분석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